안녕하십니까. 이제 과학 철학 스터디 그룹 또 이 책 읽는 게 벌써 12회로 접어들었네요.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이 설계와 과학과의 관계, 이 책자의 그 제1부에서는 주로 과학 또 철학 또 이런 것만 다루다가 2부로 이제 넘어와서부터는 이제 과학과 종교사에 관계된 것들이 슬슬 이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과학이 종교를 뭐 적대시해서 공격하는 거 이런 걸 살펴봤다면은, 지난 시간과 이제 오늘 시간은 설계와 과학이 함께 가는 면도 있다 해가지고 과학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건데, 주제를 보면은 소위 지적 설계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설계에 대한 이제 4가지 기본 개념들을 이제 살펴봤고 또 그런 내용을 읽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그러면 이러한 설계에 대한 개념을 기본으로 깔고 이제 오늘날의 그 지적 설계 운동을 평가하는 작업을 이 저자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늘날 그 지적 설계 운동을 평가를 하려면 그 전에 뭘 거쳐야 되냐면 소위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즉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제 없느냐에 따라서 지적 설계 운동의 존립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것은 보통 철학적 자연주의와 대별이 됩니다. 철학적 자연주의가 좀 더 센 이론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철학적 자연주의라는 건 뭐냐면 실제는 자연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는 것, 요것 이상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철학적 자연주의입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그거는 아니에요.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우리가 과학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기술이라든가 과학적인 설명이라든가 과학적인 이론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는 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도입해 가지고 설명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자연적인 설계 또 원인 작용 활동 이런 걸 언급하지 않고 철학적 자연주의가 참인 것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학 활동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날 이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이제 이런 이론이죠. 왜 그러면 이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인기를 끄느냐 이제 물어볼 때 5가지 이유가 있다. 저자대로 라치는 그렇게 얘기하고, 요 5가지를 사실 다 비판을 합니다. 라치는. 왜냐하면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럼 오늘날 과학계에서는 또 오늘날 일반 세상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왜 꼭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인기를 끌느냐. 과학의 정의상 그것이 요구된다 이거죠. 과학의 정의상. 그러니까 과학이란 것이 절대 과학 이상의 초자연적인 존재 또 활동, 설계 이걸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그게 바로 과학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그 저자의 반론은 뭐 간단합니다. 과학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과학은 절대 과학 이상의 어떤 존재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그것도 그 사람의 도구마지 이러한 공식적 정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니면 비공식적 정의를 끌어들여 와가지고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선호한다 이렇게 또 근거를 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과학이라는 것은 금지 영역이 없는 진리 획득이다. 그런 노력이다. 또 과학은 조직화되고 공식화된 방식이다. 근데 어떤 그런 비공식적 정의를 끌어들여 와도 이것이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것과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또 인기를 끄는 또 한 가지는 이 초자연적인 것에 관한 이론은
어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내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검증 가능한 이런 경험적 내용을 형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관한 이론을 이제 배척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배척하는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맞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이제 데일 라이츠는 여기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관한 이론이 안정되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내용을 갈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합니다. 과학 이론이라는 것도 그냥 그 자체로서 그 예측을 한다든지 어떤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 이론도 다른 원리들과 결합이 되어야지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교량 원리, 또 그 초기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어야지만 경험적 내용을 함의하게 되는 거지 그 자체로서는 작동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초자연적 설계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이거보다 더 강력한 반론은 경험적 내용이 없는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작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것을 이제 거론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균일성의 원리죠. 자연의 균일성의 원리는 아무런 경험적 내용도 없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과학 활동이 되지도 않습니다. 유사하게 이 초자연적 설계나 이것도 그것과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맞지 않는다.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반론이 좀 이 내용에 좀 의미가 이제 큰 것이고 셋째, 넷째, 다섯째는 뭐 그거보다는 이제 덜하지만 어쨌든 왜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런 식의 이런 이론들, 예를 들면 초자연적 설계 이론들 이게 다 과학적으로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 또 같은 얘기를 자꾸 끌어들이는데 이거 과거에도 실패했고 이건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이것은 좀 부정확한 관찰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학 역사의 초기를 보면은 이 설계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과학이 오히려 출발하게 하는 그런 동인까지도 됐다. 이건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 또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가하겠죠. 그래? 초기는 그랬을지도 몰라. 그래 오늘날은 안 그래. 라고 또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폴 데이비스라는 물리학자 예를 들어가면서 폴 데이비스는 오늘날도 이러한 초자연적 설계나 원인작용이 과학이론에 매우 적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 번째 근거에 의한 방법론적 자연주의의 주장도 합당하지 못한다. 넷째는 이 설계 이론이 소위 빈틈의 하나님 이론, 또 God of the Gaps, 요것의 이제 변종 이론이기 때문에 배척을 해야 된다. 그러나 역시 여기서도 데일 라이츠는 상당히 중요한 반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설계 이론과 빈틈 이론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뭐 실제 우리가 책 내용을 이제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살펴보겠지만 또 역사적으로 많은 설계 이론들은 전혀 빈틈 이론과 연관되지 않은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또 실제로 빈틈 이론을 얘기한다고 해도 논리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무슨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좌절해 가지고 빈틈 이론을 이 설계나 이 빈틈 이론을 도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설계 이론 같은 것은 과학적으로 게으름을 조장한다. 이 과학적 연구 안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건 그 조심하면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러면 초자연적 설계를 다 배제해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이유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적 설계 운동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거죠. 이 지적 설계 운동은 이제 이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대해 아주 정면으로 규범으로서의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설계의 개념이 이 경험적 내용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절대 지적 설계 운동을 과거로부터 선언적으로 이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 지적 설계 이론에 대해서 이것도 공정한 과학 이론이다. 이런 기회를 좀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이제 과학계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 옛날부터 그런 거 해서 다 실패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 설계 뭐 비슷한 것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적 설계 운동을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은 다르다. 훨씬 그 엄정한 설계 이론에 기초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날 생화학적인 에서 발견된 이런 현상들은 다른 이론들, 예를 들면 뭐 진화적 이론 이런 거에 아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다르다. 그래서 뭐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렇게 아주 개연성이 낮은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 이런 건 도저히 딴 것으로는 설명이 이제 가능하지 않다. 또 생물학 시스템에 있어서 이 정보와 연관된 뭐 DNA 뭐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은 완전히 과학적으로도 경험적 내용을 제공하는 뭐 이런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저자의 평가는 좀 특이합니다. 저자는 지적 설계 운동에 대해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현재로서는 좀 유보해야 되겠다. 이것은 결국 이제 뭐 과학자들이 발견할 것이긴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한편으로 이 지적 설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연의 능력을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지적 설계 운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과학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이제 비판하면서 이 자기의 평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글쎄 넓은 의미에서의 설계, 이거는 이 저자가 찬성을 해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오늘날 이야기되고 있는 지적 설계 운동,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